그날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김지은은 손이 떨리는 채로 이메일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의 메시지였다. 예산회의 결과 음악 프로그램 폐지 결정. 내일 아침에 상의합시다. 그 한 문장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5년 동안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교실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이미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다. 음악은 그녀의 삶이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그들의 작은 손이 악기를 잡는 순간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진다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이 뒤에는 더 깊은, 오랜 세월 묻혀있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호소하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모금통을 들고 서 있었다. 아이들의 음악 교육을 지켜주세요.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에요. 그들의 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반응은 미미했다. 서울의 바쁜 삶 속에서 사람들은 동정은 보냈지만 지갑을 열지는 않았다. 3주 만에 모인 돈은 겨우 1천만 원, 목표액 1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점점 절망이 스며들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던 이수진 선생님. 그분이 지은에게 음악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상처받은 어린 지은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수진 선생님은 지은의 롤모델이었고 지은은 그분처럼 되기 위해 교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그 유산마저 잊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지은을 더 아프게 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증폭시키는 존재가 있었다. 학교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박민호 할아버지. 2년 동안 그는 매일 학교에 전화를 걸어 음악 수업 소음을 항의했다. 이 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은퇴한 노인이 평화롭게 살아야 할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지은은 그를 피하고 싶었다. 민호는 학교 이사회에까지 출석해 공공소음공해를 주장하며 소송까지 위협했다. 지은은 이해하려 애썼다. 노인들의 고독, 서울의 빽빽한 도시 생활. 하지만 그의 끈질긴 항의는 지은의 노력을 방해했다. 왜 그렇게 음악을 미워하세요? 한 번은 지은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민호의 창가에서 보이는 그의 그림자가 단순한 짜증이 아닌 더 깊은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걸 무시했다. 지금은 프로그램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다. 마감 3일 전 지은은 새벽에 학교에 도착했다. 리허설 준비를 하며 그녀는 교무실 사물함을 열었다. 그 안에 흰 봉투가 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안을 열어보니 학교 음악 프로그램 앞으로 된 1억 원 수표. 발신인 없음, 쪽지 없음.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확인했다. 은행에 전화해 확인받자 진짜였다. 누군가 그녀의 프로그램을 구했다. 하지만 왜 익명으로? 지은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이 돈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 그녀는 감사함보다 불안감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죄책감, 아니 배신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봉투의 필체는 고풍스러웠다. 노인 특유의 정갈한 글씨.
우체국 소인이 없으니 직접 넣은 거다. 학교 CCTV를 확인했다. 새벽 6시 47분, 모자와 코트를 입은 그림자가 사물함에 봉투를 넣고 사라졌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익숙했다. 학교 맞은편 아파트에서 나오는 듯한. 박민호 할아버지,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분이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없애려 애썼던 사람이? 그녀는 모금 상황을 추적했다. 민호가 동네 페이스북 그룹에서 그녀의 캠페인을 봤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갑자기 항의가 멎었다. 그날부터 지은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퍼즐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다. 피로 물든 배신의 장면이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민호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열어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문이 열리자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뭐야? 왜 왔어? 지은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당신 거죠? 왜 저희 프로그램을 구하려 하세요? 2년 동안 미워하셨잖아요. 민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은이 막았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익명으로? 민호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였다. 그의 집은 고독으로 가득했다. 오래된 가구, 먼지 쌓인 사진들.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 이게 음악, 지은이 물었다. 민호는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미소 짓는 여인, 아이들 앞에서 레코더를 들고 있는 내 아내, 이수진. 이 학교 음악 선생이었어. 32년 동안.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수진 선생님. 제 스승님이셨어요. 어린 시절, 제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신 분 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 선생님은 지은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지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선생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이 아니었어. 자살이었지? 우울증으로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지은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수진 선생님의 죽음은 서울교육계의 충격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피로로 알려졌다. 민호는 고백했다. 내가 외도를 했어? 젊은 여자와. 수진이 알게 됐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견디지 못했어. 매일 아이들 가르치며 웃었지만 집에 오면 울었지? 내가 배신한 거야? 그녀의 삶을 망친 건 나였어. 지은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랬어요? 선생님은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은퇴 후 외로웠어. 서울의 바쁜 삶, 아이도 없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수지는 음악 프로그램이 자신의 유산이라고 믿었어.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걸 보니 죄책감이. 그래서 돈을 줬어. 속죄하려고. 지은은 그 말을 듣자 오랜 세월 묻혀있던 자신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수진 선생님의 죽음 후 지은은 그 비밀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 침묵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다. 배신. 그로 인한 죽음. 그리고 익명 기부는 단순한 속죄가 아니었다. 민호의 이기적인 침묵이었다. 당신은 선생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으로 덮으려 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날부터 지은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구한 척하며 돈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수진 선생님의 일기를 떠올렸다. 선생님이 남긴 노트, 그 안에 민호의 외도 힌트가 있었다. 지은은 그걸 증거로 삼아 익명으로 교육청에 제보했다. 박민호, 은퇴한 공무원. 그의 안에 자살 배경의 외도가 있다. 서울 사회에서 명예는 생명이다. 민호는 과거 공무원으로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았지만 이 스캔들은 그의 모든 걸 무너뜨릴 터였다. 지은은 매일 민호의 집을 지켜봤다. 그의 창가에서 보이는 고독한 그림자가 이제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다. 선생님의 고통을 당신도 느껴봐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는 천천히 음습하게 진행됐다. 지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수진 선생님의 미소가 배신당한 눈빛으로 변하는 꿈. 드디어 폭발이 왔다. 제보 후 일주일, 지역 뉴스에 민호의 스캔들이 터졌다. 전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남편의 외도 의혹, 민호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렸다. 그는 문을 잠그고 숨어들었다. 지은은 학교에서 그 광경을 봤다. 아이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녀의 가슴은 기쁨이 아닌 공허로 가득했다. 민호가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야? 왜? 그의 눈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선생님의 침묵을 당신이 지켰으니까? 이제 당신 차례예요. 배신의 대가를 치르세요. 민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수진을 사랑했어. 하지만 실수했어. 이 돈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지은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스승의 죽음. 모든 게 민호의 배신에서 비롯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복수의 끝에서 지은은 깨달았다. 프로그램은 구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병들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을 수 없게 됐다. 수진 선생님의 유산이 복수로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민호는 지역사회에서 추방당하듯 이사갔고 그의 삶은 무너졌다. 하지만 지은은 밤마다 생각했다. 이게 정말 선생님의 바람이었을까?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그녀의 영혼이었다. 침묵했던 배신이 드러났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더 깊어졌다. 음악실에서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선생님.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아졌다. 복수는 끝났지만 고통은 영원히 남았다. 서울의 바쁜 거리에서 그녀는 홀로 그 무게를 짊어졌다.